검사를 받아보기 전까지는 내가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헷갈리기 마련인데 일상생활 속에서 이 둘을 좀 구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몇 가지 있다 그래요. 정리를 해봤는데요. 첫 번째는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. 최근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군요, 한 교수님. 클리닉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우리 엄마 기억력은 똑같다. 20년 전, 30년 전 얘기는 똑같이 한다. 근데 왜 치매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. 근데 치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최근 일을 기억을 못하고 새로운 기억을 등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. 그리고 최근 등록된 기억들을 끄집어내지 못하는 게 치매의 특징이거든요. 그래서 최근 일을 자꾸 까먹는다. 그래서 병원에 오면 어저께 무엇을 드셨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최근 기억이 떨어졌다.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당신 안 그랬는데 그런다라는 말을 들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검사 받으러 오시기 바랍니다. 사실 치매하면은 기억력을 잃어버리는 망각의 병이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제가 그때 교수님한테도 여쭤봤는데 왜 치매하면 덜컥 겁이 나요? 이게 건망증인지 치매인지. 근데 가끔 오늘 아침에 이럴 때 있거든요. 차 키를 들고 막 하다가 잠깐만. 내가 차 키 어디 있지? 아이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선생님이 그때 교수님 얘기할 때는 이 차 키를 들고 잠깐만 이게 뭐지? 이러면 치매일 거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? 아예 뭘 알아보면. 네, 맞습니다. 아주 정확한 말씀이신데 역시 몇 년 전에 그 상담 심리 박사를 취득하신 아유 창피하게 왜 그러세요? 개그맨 나오시기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. 그 치매가 생기기 전에 거치는 단계가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처음에는 그냥 주관적 기억 저하, 이걸 쉬운 말로 건망증이라고 얘기하죠. 건망증하고 치매는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.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. 그냥 주변 힌트를 주면 그 친구 이름이 뭐지? 왜 있잖아. 어느 슈퍼 옆에 사는 누구. 그러면 맞아. 기억해내는 건 건망증이고요. 기억나 그러면요. 슈퍼 옆에 사는 누구 그랬대. 슈퍼가 뭔데?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치매인 거고요. 사건을 일어난 일을 기억은 해요. 근데 그 어저께 만난 그 식당에서 그 친구들이랑 만난 것 자체를 기억을 못하면 이제 치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건망증은 잘 변화가 심하진 않습니다. 근데 1년, 2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건 치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. 그렇군요. 자, 계속해서 뇌 건강 체크해 볼게요. 두 번째 사항은요, 바로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반복한다. 술 드시고 이런 분들도 보통 술 취한 사람들이 많이 저러죠. 주사 아닙니까? 그거 아니에요? 네, 실제로는 가끔씩 깜빡하고서는 했던 말 반복하시는 분이 있고 성격상 너무 완벽주의자 분들이 같은 말 계속 반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술 드실 때는 했던 말을 반복을 하고 술을 안 드실 때는 했던 말을 그냥 반복하는 증상이 없다 그러면 이건 알코올 때문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젊었을 때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었는데 65세 이상에서 본인이 했던 말을 다 잊어버리시고 또 전혀 그 말 한 거 자체가 기억이 통째로 사라지셔서 또 하시는 거예요. 그러면 위험 신호입니다. 그때는 전문의 선생님을 꼭 찾아가셔야 됩니다. 네, 그리고 기억력과 관련해서 또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.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. 자주 가던 길인데 자꾸 헷갈려 한다. 그러니까 늘 다니던 골목길이 여기가 어디지? 이런 거 위험한 거죠, 교수님. 우리 뇌에 그 3차원 공간 지각, 그러니까 지도 보고 길을 생각해내는 능력을 담당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제 손상이 되기 시작을 하면 지하철에서 전철역에서 딱 내렸는데 거기서 집까지 가는 길을 까먹는 겁니다. 얼마나 당황스러워요. 자,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때 되면 당황하잖아요. 그러면 순간 적응력, 이거 순발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순발력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그 기억을 못 해내는 건데 놀래서 병원에 오시죠. 근데 이때는 꼭 오셔야 돼요. 이게 치매 초기 사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. 이거는 조심해야 될 증상이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이 아니고 항상 가던 길인데 좀 헷갈린다 하면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도 또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. 바로 걸음걸이가 갑자기 달라진다. 이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, 김 교수님? 네, 걸음걸이가 달라진다는 건 제가 요새 환자분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증상인데요. 실제로 보행이 불편해지거나 자주 넘어지면 뇌에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물질이 쌓이면서 생기는 최초 증상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넘어져서 외래를 오시면 걸려서 넘어졌느냐, 그냥 넘어졌느냐를 꼭 제가 여쭤보고요. 이제 걸음걸이를 봤을 때 걸음걸이가 첫 발걸음 떼기가 힘들거나 발을 질질 끌 경우에는 뇌 혈관성 치매나 혈관성 인지 기능 저하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파킨슨 병이 오려고 하면
이 등이 약간 구부정해지면서 보폭이 좁아집니다. 아. 그리고 불안해지고 자주 넘어지게 되고 네. 좁은 공간에선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뇌 사진을 꼭 한번 찍어보시고 네. 뇌 혈관이나 아니면 뇌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. 보통 뭐 걸음이 불편하시면 무릎이 안 좋나 허리가 안 좋나 이런 생각하기 마련인데 뇌에 적신호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겠고요. 그다음에 자주 화를 내고 짜증을 잘 낸다. 이 대목에서 저도 좀 뜨끔하긴 하거든요. 한 교수님. 아직 김승희 아나운서는 나이가 있어서 치매를 의심할 정도는 아닐 것 같긴 한데 네. 뇌가 가진 기본적인 기능 중에 사회적인 인지라는 게 있습니다. 참아야 되는구나. 사람들을 공감하고 배려하고 참아내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 치매 클리닉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기억력은 안 떨어졌는데 네. 성질이 변했어요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근데 치매 초기 사인이 기억력은 아직 멀쩡한데 성격이 변하거나 참을성이 없어지고 이제 성격이 좀 고약해지는 거죠.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요. 또는 뭐 언어 기능만 떨어지는 분들도 있어요. 이거는 뇌에서 어디가 먼저 기능이 떨어지고 망가지느냐에 따라서 기억력이 먼저 떨어질 수도 있고 성질이 먼저 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성질이 떨어지면 왜 머리 다친 사람들, 머리 다친 분들 갑자기 성격 변했다는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. 네네. 그런 것처럼 치매도 성격이 변하면 이게 치매일 수 있다라는 거를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이 지금까지 설명을 듣고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할 것 같은 게 내가 치매일까 건망증일까 고민하다가 좀 긍정적인 분들 아예 아니야 건망증일 거야 약간 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나 이거 치매 아니야 이렇게 중간쯤 아니야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좀 뇌를 좋게 하는 좀 운동법 같은 거 없습니까?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. 뇌를 깨우는 운동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. 김수진 운동 처방사님 모시고 뇌 젊어지게 하는 운동법 배워볼게요. 앞으로 모시겠습니다. 권영자 씨 함께 오시죠. 해주시고요. 같이 배워보겠습니다. 네. 뇌를 젊게 하는 운동법. 첫 번째는 박수치기 운동법을 알려드릴 박수치기. 건데요. 흔히 뭐 손가락을 이용해서 운동을 하게 되면 뇌에 도움이 된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박수를 칠 때도 그냥 치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양한 네. 박수법을 네.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먼저 주먹을 주신 주먹을 상태에서 주먹끼리 때려주는 걸 10번, 좀 아픈데요? 10번 할 거예요. 그렇죠? 살짝 아프죠? 네. 너무 아플 만큼 세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 주먹 박수를 10번 치셨으면 이번엔 손가락 끝끼리 다 맞닿게 해주세요. 손끝 박수. 이걸 똑같이 10번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좀 엇갈려도 괜찮으니까. 네. 네, 그다음 손 바닥만 맞닿게 손가락은 안 요렇게. 닿게 꺾어서 네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야, 그다음 손가락끼리만 이렇게 부딪혀 주세요. 아, 손가락이요? 역시 이것도 약간 아픈데 그 아픈 자극을 약간 즐기셔도 좋아요. 오. 가볍게 자극. 머리가 막 똑똑해지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손끝끼리 막 약간 찌릿찌릿한 느낌이 나실 거고요. 네. 머리가 네. 맑아지는 느낌도 나실 거예요. 그 다음엔 손등끼리. 이것도 약간 아프실 수 있어요, 처음에는. 조금 네, 아파요. 어색해요. 다섯, 일곱, 그쵸. 이것도 뇌 자극이 되는 거예요? 네. 자, 반대쪽도 뒤집어서 반대쪽 10번 해주시면 하나, 돼요. 둘, 셋. 넷, 아우, 아프다.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여덟, 아홉, 열.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손 박수를 한 5분 정도 쳐주시면 굉장히 지금도 저희 벌써 찌릿찌릿한데 네. 찌릿찌릿한 자극과 함께 두뇌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그다음 운동법은 머리몸 운동법을 알려드릴 머리몸 건데요. 운동법. 네, 결국 우리가 몸을 사용할 신체 운동을 할 때 동시에 두뇌 운동을 같이 하는 운동법이에요. 네. 일명 코크니 사이즈라고 해서 제자리 걸음 한번 해볼까요? 어떤 운동을 하든지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그냥 뭐 산책을 해서 쭉 걸어가실 때에도 동시에 두뇌 운동을 한번 우리 해볼게요. 계산을 좀 하셔야 돼요. 예. 숫자 100부터 시작해서 네. 우선은 3씩 빼보도록 아, 이런 거 하지 하겠습니다. 마세요. 자, 틀려도 좋습니다. 네. 100, 90, 97, 93, 91, 88, 85, 5, 82, 79. 아우, 머리 아우. 아, 이게 방송이라 잘 안 되는 거야. 76 이런 75. 식으로 네. 점점 3씩 빼가셔도 좋고요. 오. 이게 나는 또 익숙해졌다. 그러면 7씩 빼셔도 돼요. 칠이요? 100, 93 이런 식으로 실은 조금 어렵죠. 네, 칠 어떤 어렵네요. 방법이라든지 두뇌 활동과 신체 활동을 동시에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평상시 운동하실 때 두뇌 운동, 계산을 하는 방법 또는 어떤 동물 이름을 얘기하셔도 좋고 노래 그런 부르는 것도 방법으로, 좋을 것 네, 같아요. 맞습니다. 가사를 외워야 되는. 두뇌, 네, 맞아요. 어떤 운동이든지 같이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네. 잘 해보니까 배웠습니다.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네요. 그렇죠?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잘 배웠습니다. 자리해 자리로 주시고요. 모실게요.